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소풋은 AC밀란전에서 에머리, 우가르테의 한계를 봤다. 올 시즌 비티냐, 에머리, 우가르테 트리오는 꽤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AC밀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PSG가 상위권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큰 압박을 받으면 방향을 돌리기 어려워했다. PSG는 중원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공을 빼내도록 만들어진 팀이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압박을 받자 그러지 못했다. 이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이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을 정확히 본 것 같은데요. 이강인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탈압박, 볼 간수가 엘리케 중원의 전술의 핵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강인을 언급한 것입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공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누군가 있어도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능숙한 선수다. 그는 압박에 저항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0번에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한다. 이것이 이강인의 자질이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이런 능력 때문에 중앙에서 유용할 수 있다. 훌륭한 선수는 혼자서 빛을 낼 수 없지만 팀이 필요로 한다. 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와 호흡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요. 최근 음바페와 이강인은 최고의 호흡을 보인 바 있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음바페가 골로 연결시켰고 음바페가 흘린 공을 이강인이 골로 화답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음바페가 가끔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PSG는 기술적인 영감을 얻지 못해 함정에 빠졌다. AC밀란이 잘했다. 음바페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음바페가 막히면 PSG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를 살릴 수 있는 드리블, 마술,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이런 모습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최전방에 선발로 나선 낭당 콜로 무아니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매체는 콜로 무아니는 다시 한번 경기를 놓쳤다. 레벨이 부족한 것이다. 적응의 문제다. 그는 그동안 깊이가 다른 팀에서만 뛰었다. 속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공간이 좁으니 어렵다. 콜로 무아니는 자신의 개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더 많은 팀워크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 중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9일 PSG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등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새롭게 단장했다. 많은 선수들이 PSG에 합류했고 일부는 시즌 시작부터 인상을 남겼다며 PSG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스타들이 사라졌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수들로 대체됐다. PSG에 좀 더 프랑스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무아니와 덴벨레가 합류했다. PSG는 신예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거의 6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도박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활약이 적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이다. 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성격과 함께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명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경쟁자로는 미드필더 비티냐와 오른쪽 윙어로 주로 나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꼽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지 팬들은 이들이 나설 때보다 이강인 나설 때가 낫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비티냐에 비해 UCL 등 큰 무대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편 덴벨레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리그가 11라운드를 지나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도 PSG의 확실한 주전 조합과 포메이션을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음바페와 덴벨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경기 중에도 수시로 포메이션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미드필더들이 풀백처럼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축구를 표방하나 골을 넣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패스가 축구의 목적인 것 같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바페, 덴벨레에 많이 의존하면서 경기력 기복도 심한데요.
다만 덴벨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엔리케 감독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재미없는 축구를 할 것인지 이강인을 중용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인지 보수적인 선택을 해온 엔리케 감독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지난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향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시안게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온전한 컨디션과 폼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그의 클래스를 알 수 있었다며 극찬한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니시카와인데요. 그는 결승전 전후로 일본의 미남 축구 스타로서 한국 여성 팬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 제1리그의 사간도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수비를 제치는 속도가 과연 대단했다. 볼을 잡았을 때 자꾸 주변 선수와 연계할 수 있는 곳으로 플레이하는 게 굉장하다고 느꼈다라고 이강인의 기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쉬움이 남는 대결이지만 이강인의 레벨을 피부로 느낀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다. 저 역시 그 수준을 목표로 해 정진하겠다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은 항상 날카로운 플레이를 펼쳤다. 그의 기술적인 품질은 여전히 매우 인상적이라며 그는 음바페의 득점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공을 많이 만졌지만 후반전에선 기여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막시풋은 평점 6.5점과 함께 우스만 덴벨레를 대신해 나온 이강은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다.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공민은 평점 6점을 주면서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복귀한 이후 탄력을 받았다라며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흥미로운 경기를 펼친 뒤 밀란전에서 득점에 성공한 그는 다시 한번 매혹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보도 중 하나인데요. 공식 PSG 홈페이지에서의 보도입니다. PSG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반 28분은 기쁨이었다. 음바페, 이강인 등이 밝게 빛났다. 이 전략은 성과를 냈다. 우리의 보석들이 재능을 빛냈다. 음바페는 고속열차가 됐고 그렇게 만든 건 이강인의 패스였다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스포츠는 음바페가 박스 안으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갔다. 그 패스를 넣은 이가 이강인이다. PSG는 2대0으로 리드를 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로스포츠는 이강인에게 평점 7점을 부여했는데요. 무려 음바페와 같은 평점이었습니다. 한편 아스는 이강인의 자질과 희생이 빛났다. AC밀란과 UCL에서 득점에 성공한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매 순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강인은 특별한 패스로 음바페의 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파리 공식 채널에서 해외 팬들도 덴벨레보다는 이강인의 선발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이강인을 향해 그의 안에 메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며 극찬을 한 해외 팬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에게 메시 같다고 한 건 이 팬이 처음이 아닌데요. 프랑스의 대형 축구 유튜버도 그의 드리블을 보니 메시가 연상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